안녕하세요. 조영종 TV입니다. 조영종 TV의 교육 토크쇼 교육 풀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패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영종도 교육혁신 포럼의 김철영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창대학교 최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시고 무한 반복되는 물수능 불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력 시험 성적이 발표됐는데요. 올해는 용암수능이란 말이 있어요. 자, 우리 김철영 의원님 먼저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다시피 저는 뭐 해외 교육을 많이 오랫동안 경험한 관점에서 국내 입시, 특히 이번에 수능 시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잘못된 제도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할 수 없는데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를 했어요. 이게 물 내지는 불수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다. 왜냐하면은 특히 올해는 이게 또 전면적으로 입시 수능 체계 개편이 됐어요. 선택을 또 많이 늘리는 바람에 그래서 선택을 많이 또 쉽게 어렵게 내면은 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 과목에 아주 세게 쏘면 센 어떤 그런 문제를 내므로서 또 이게 단지 수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후에 이제 정시에 파급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전히 문제가 많은 수능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어서 최근택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학에 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예를 들어서 뭐 국문과 같으면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고 뭐 의대 같으면은 이제 기초학이 되어져 있어서 의대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이건 그런 관점이 없고 그냥 단순히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만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고 수능 시험이 이제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뭔가에 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능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사실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생들, 잘 이수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응시하고 그리고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능이할 텐데 왜 수능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한번 우리 하나씩 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철영 의원님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네, 이게 주시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학생들의 각자 능력 차이, 당연히 또 학교 차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고 모든 게 공정해야 된다. 이 어떤 감각관념에 의해 가지고 시험도 아닌 완전히 물불수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해외 교육에서 많이 본 IB 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도 과정도 중요시 여기면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크게 거기는 두 가지 종류를 나눠요. 보통 학생들이 6과목을 2년간 하는데 6과목 중에 3과목은 소위 말해 HL 해가지고 하이어 레벨, 그 다음에 3과목은 스탠다드. 다시 말해 HL 수준 같으면 진짜 대학에서 필요한 전공에 연계되는, 예를 들면 내가 공학을 한다. 그러면은 수학, 물리, 화학은 거의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공부를 미리 하는 거고요. SL 과정은 그냥 평범 고등학교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학에 연관된 시험에 대해서는 비중을 높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RR 시험은 좀 평양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선택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이원화되는 어떤 시험 제도도 한번 이런 계속적인 어떤 무한 반복의 이런 걸 방지하기 차원에서 레벨을 나눠서 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한번 추천해 봅니다, 제가. 예, 모두에게 평등하게 또는 균형 있게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기회에 이원화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최 교수님은 한번 이렇게 수능을 공부해서 시험 봐서 대학에 온 학생들 어때요? 요즘에 그 대학생들.
저희가 이제 한 2008년도인가요?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았던 때 같아요. 83% 정도 대학 진학을 했던 것 같고요. 요즘 한 70% 이상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교양 교육이 많이 이제 필요시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기초 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각 학과별로 그 학과에 필요한 기초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조건 이런 어떤 입시 제도 자체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과정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잘 배우고 온 학생들을 그 다음에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필요한 인재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뭔가요? 교육의 목적은 자기의 역량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요. 그 인재를 사회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어떤 여건으로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인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편가르기, 줄 세우기에 대한 너무 아까 이제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평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대학 와서도 잘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대학 진학을 해서도 이제 휴학을 하거나 뭐 퇴학을 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이 뭐고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춘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가 나하고 맞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맞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배운 그거하고 그 과목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대학 진로를 찾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지금 우리 교육 제도는 무조건 줄 세우기입니다. 이건 아주 그 좀 아다시피 예전에 뭐 3, 40년 전에는 당연히 원래 목적 예비고사도 있었고 대학에서 필요한 만큼 또 뽑을 수 있는 본고사 제도도 있었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사실은 뭐 다 알다시피 정치적인 문제죠. 이거를 뭐 사교육 문제라든지 이걸 또 하다 보니까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쩌든 누구나 공평하게라고 한다지만은 사실은 공평하지 않는 그런 지금 계속 악순환되는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아주 뭐 쉬운 이야기인데 2차 세계 대전 때 그 미국 비행기가 많이 추락해요. 어떤 폭탄을 맞아서 미사일을 맞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이유를 잘 분석해 봤어요.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조종사들이 사실은 이게 자기 그하고 의자하고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비행기를 제작할 때 그 당시는 결국은 이제 이 평균점을 찾은 거죠. 평균을 맞춰서 만드는데 진작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은 100명 중에 단 두세 사람, 나머지 97%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도가 꼭 그런 거죠. 예, 원래는 좋은 취지로 평균 공정했는데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피해자가 되고 다 낭비가 되고 다 모순이 되는 이런 시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평균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은 뭐 행평성과 편견을 주장하면은 계속 무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평균의 의자를 만들었더니 100명 중에 두세 명에게만 맞더라. 나머지는 다 나머지 맞는 거예요. 97, 8명은 안 맞는 몸에 네, 안 그렇지. 맞는 네. 예, 우리 교육 현실을 아주 잘 비유해주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수능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학생들이 줄고 있단 말이죠. 고등학생들 많이 줄고 있고 수능을 보는 학생도 많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골 지방 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능 별 필요 없이 수시 6군데를 쓰면 그중에 뭐 두세 군데는 웬만하면 가요. 미달 대학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럼 이 수능이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쪽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경쟁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스크린하는 제도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모양을 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뭐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기존의 암기 어떤 객관식 시험은 사실은 이미 수명을 다 했고
그래서 미래지향기로 4차 산업뿐 아니라 미래지향기로 갔을 때는 결국 내 어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머리에 쑤스 엮기만 했지만은 이걸 발산하는 표현하는 다시 말해서 논술성을 바뀐다든지 어차피 대학에서도 결국은 대학의 학문을 위한 학생이 필요한 거고 또 배우는 사람 학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단순히 외우하는 거는 이제 신물이 나는 거죠. 이미 뭐 예, 저기 웹사이트 검색만 다 나오는 거를 그거를 억지로 외우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걸 해서 파괴해서 좀 더 건설적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앞으로 대학생들을 이제 새로 뽑기 위해서 현재 그 수능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이제 수능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 영어, 수학, 국어 위주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교육을 줄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과목 수를 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참 바보 같은 발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생김새가 다르듯이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좋아하는 과목,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일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걸 모두 뭐 영어, 수학이나 국어, 뭐 여기에 기준에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의자에 맞춰서 맞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국어가 필요한 과목이긴 해요. 하지만 그 과목은 기본적인 과목이어야 되죠. 그게 전문적인 과목이 돼서 그걸 아주 어렵게 내서 그걸로 변별력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국가적인 좀 많은 낭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것도 사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교육부에 뭐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뭐 정말 뭐 그 교육부 장관이나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맞춰서 그 좋은 인재들이 그 논리나 그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그 고민이 많은 시점이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교육을 우리가 정말 뭐 없어도 교육을 시키는 것만큼은 정말 열심을 내서 교육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 좋은 교육열이 똑같은 틀에 모든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큰 문제. 정말 이게 정말 누군가는 나서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이비를 요즘에 이제 많이들 공감하고 있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비를 30년 전부터 봐왔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 사람을 최초로 제가 또 이걸 이슈화 시켰어요. 2007년에 제가 조선일보에 이 제도를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다시피 아이들은 예를 들면은 수시 정시가 있지만은 내가 내신이 약간 나쁘면은 아예 학교 내팽개치고 수능만 그거는 또 학교 필요 없죠. 사실은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아예 학원에 도움만 받고. 근데 IB 제도는 2년간 이게 러닝 되는데 과정을 한 30% 반영해요. 그게 결국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결과 마지막 시험이 또 70%가 반영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합산이 돼서 이제 입시에 활용되는 제도인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별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저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모순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많이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바꾼다면은 IB 제도를 좀 사용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쉽게 채택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또 공정성 이런 시비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아다시피 IB는 모든 문항이 논소 수령입니다. 수학, 과학마저도 논소 수령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다시피 IB가 전 세계 한 50년 이상 시행이 됐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노하우라든지 채점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또 스크린한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에 있는 일본도 예전에 우리하고 비슷한 시험을 했지만은 일본이 파격적으로 그걸 도입하고 이유가 도저히 기존의 어떤 시험 체제로는 어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일부 이제 지방 교육청 제주나 대구 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그걸 잘 또 지켜보고 있고 아마 이거를 학부형들이 하지 않은 학부형이 그걸 인지했을 때 아마 다들 그걸 원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제가 봐왔고 또 그 제도가 굉장히 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채점에 대한 어떤 공정성 그거는 이미 많이 담보가 돼 있어요. 그것만 좀 우리가 사전 준비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이비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좀 저는 아이비는 좋은 교육 과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 아이비 교육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소화해 내실 수 있을까? 사실 개념을 잘 못 잡으시고 본인이 공부했던 방식을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뭐 우리 이 과거처럼 이렇게 암기 형태로 공부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비를 도입해가지고 하라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좀 변형돼서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가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아마 선생님들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걸로 계속 밥벌이 하겠다. 그러면은 선생의 의미가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존재 의미가 없죠. 아마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게 교육청 다니든 어떤 교육부 다니든 재교육 프로그램이 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인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도 크게 전체적인 프레임 하두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아마 선생님들이 다 노력하고 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팬데믹 되면서 전혀 동영상에 대한 강의를 전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이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두 분 말씀 수능 문제만 가지고도 이 밤을 새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대학 입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능력 시험, 이 시험 제도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정치적인 입김이라든가 필요의식한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고 문제가 있는지를 좀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문제점을 찾고 뭐 아이비를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그 제도를 좀 생각해보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기회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풀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